네.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얼른 또 얼른 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안 열렸고요. 예. 네. 그러면 바로 어떻게 우리 시장 좀 들어가 볼까요? 예, 유럽 시장 잠깐 볼까요? 유럽 시장. 네. 아, 예, 독일 0.96% 하락, 영국 0.71% 하락, 대만 1% 하락, 프랑스 1%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ECB에서 금리 인상 후에 추가 긴축을 시사했다는 부분이 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그래서 GDP 성장률을 하향했습니다. 전망을 하향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 시장이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역시도 그동안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상해 종합지수 마이너스 0.5, 항생 마이너스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군요. 0.64, 대만 마이너스 0.08,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 네.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코스피도 0.62%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선물과 현물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4,940억이나 나왔습니다. 어이구. 사실 그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5천억 가까이 나온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을 좀 했다라고 보였습니다. 뭐 여타 테마도 좀 올랐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상승한 섹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방이 좀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07%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건 에코프로 2사 시가총액 1위 위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선방했습니다. 4% 2% 상승하면서 버건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 특징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연동하면서 건설, 기계, 중장비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상업용 우주 비행 올해 말에 이번 달 말에 하겠다라는 내용들과 함께 우주항공과 항공기 부품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7.5%까지 상승을 했고요. 오.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이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어? 엄청 올랐습니다. 예. 17% 어제. 목이 좀 잠기는데요. 제가 주말서부터 장염이라 가지고 장염이요? 예. 아유, 말씀. 요즘에는 장염이 많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사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뭘 드셨는데? 그런 관계 덜 없어요. 익은 과일을 먹은 것 같습니다. 덜 익은 과일? 요즘에 과일이 택배는 좀 덜 익은 상태에서 오잖아요. 네. 그냥 근데 덜 익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니, 먹었는데 덜 익어봐야 뭐 얼마나. 그것뿐이 없었는데 근데 요즘 굉장히 장염이 많대요. 근데 장염이 걸리면 온몸에 몸살이 오네요. 맞아요. 오한도 와요. 예. 장염 걸리면 오한, 발열. 뭐 중간에 뭐 잠깐 화장실 다녀오셔도 뭐라고 제가. 아니, 요거 방송 끝나고 지금 3일째 됐습니다. 방송 끝나고 바로 저기 수액. 아, 수행 맞아야 돼요? 수액. 닌게루.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걸걸하게 괜찮아요. 되고 아유. 그래서 자, 여러분 응원의 메시지 좀 우리 저 박병창 이사님 왜 저러는 거야 메시지 그러실까봐 그러실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미국 주택 지표 발표되고요. 페덱스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이 두 가지 지표 다 경기 및 물가 전망에 역할을 하는 예.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조정 하락 전망과 강세 지속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예. 권 기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조정 하락을 전망하는 쪽은 AI, 빅테크 쏠림으로 상승한 것은 과도한 상승이다. 가격 부담은 차익 매물 심리를 작용하면서 조정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예. 그리고 펀더멘털 랩이 오버슈팅되어 경기 침체기가 되면 결국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냥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세 지속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쪽은 쏠림에서 여타 섹터의 강세로 순환하고 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장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 두 가지 다 어느 한쪽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가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맨 끝에 빨간 글씨로 쓴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썼습니다. 차별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긴축의 시기 그리고 경기 둔화의 시기에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시장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어? 맞아요.
결국은 얘들이 빠지면은 경기가 또 침체되고 그럼 빠질 거 아니야?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차별화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너도 나도 가고 전부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되는데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화돼서 집중되게 어떤 섹터, 어떤 종목만 가는 것이고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소위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가면은 소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잖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는 긴축의 시기와 경기 둔화의 시기에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시장을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는 걱정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연속적으로 나스닥이 8주 연속 상승했어요. 네. 연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염려가 나오는 거니까요. 거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조금 네. 보수적으로 네.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요 시기 넘어가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 보이고 다시 간다면은 뭘로 갈 수 있겠냐? 그것은 7월 CPI와 2분기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7월 CPI를 생각하냐면 7월 CPI는 3% 초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CPI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얼마큼 나오느냐가 굉장히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눈높이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만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았죠. 인텔도 안 좋았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안 좋고 다 안 좋았어요. 근데 2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사이에 요즘에 보면 디램 가격이 저점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거나 하반기에 일부 메모리 가격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 1분기보다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거나 이후에 컨센서스 가이던스를 좋게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약간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 사이에 시장이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제 대세하라고 할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주춤하고 있지만 종목별 테마 장세는 굉장히 세게 나타나는 거예요. 쏠림과 예, 집중. 예. 그래서 어제 방산주도 굉장히 강했고 우주항공 강했고 뭐 재건 강했고 이거 돌아가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역시나 조목 장세는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시장이 살아 있다는 정도는 얘기죠.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올랐던 게 폭락을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예. 항상 말씀 예, 한 예. 두 달 전부터 그죠. 유지하고 다른 게 예. 올라가면 또 키 맞추기 하고. 예, 예. 다른 것들이 같이 떨어지면서 한쪽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조정을 보일 때 2차 전지가 오르고 왜 이렇게 서로 주거리 맞거리 하고 있는데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니고 만약에 2차 전지가 할 때 반도체가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시장의 힘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테마 장세, 조목 장세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향후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슈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회동을 했죠. 네. 아까 권 기자님이 전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지금 언론에 나온 워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존중한다.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중국을 존중하고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블링컨 쪽에서 이제 얘기는 중국의 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 중국은 러시아의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나온 보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국 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고위급 대화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위 여부 그리고 뭐 정치적인 워딩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여태까지 안 했던 변화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국제 정세에서 외교적인 것들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게 더더욱 이렇게 하는 게 중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그러니까. 네, 중동이 지금 이제 중국이 중동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 4번에 뉴스인데요. 네. 미국이 중동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차단을 위한 외교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 네. 미국이 이번에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수교를 중지하고 있고요. 이란의 핵 협상을 재개하고 물밑에서 하고 있는 좋은 상황이에요. 뉴스는 이제 긴급하게 예.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에서 또 다루셨죠. 전해드렸었죠. 네, 하고 있고요. 미국의
반도체 중동 투자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중국에서는 이미 사전적으로 먼저 사우디와 이란 외교 정상화 중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지지한다면서 중동에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이에 지금 보니까 이거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간의 이 삼각 구도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거 힘들어지면은 미국이 좀 이렇게 난처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과 함께 미국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진짜 외교의 뭐 대가라고 막 너무 잘못한 거야. 에? 중동에서 뭐 완전 진짜 예. 중국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이제 하반기에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대선도 준비를 막 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뉴스들은 어떤 거는 악재이고 어떤 건 호재이고 한데 이건 주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성장률 전망을 6%에서 5.4%로 하향했는데요. JP모건, 노무라, UBS 등 잇따른 하향입니다. 이유는 이런 걸 됩니다. 노령화, 부동산 침체, 지방 정부 부채 문제, 그리고 기업 및 소비자들의 만연한 비관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리오프닝 후에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 충분하지 않다.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어요. 부양책 쓰라라는 쪽으로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뉘앙스는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중국 뉴스 하나 더 있는데요. 중국의 애국 소비로 글로벌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이키도 안 같습니다. 팔린다. 화장품도 뭐 네. 중국의 제품들이 과거에 비해서 품질이 좋아졌고 그래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애국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예를 든 게 이겁니다. 안타 스포츠의 스니커즈가 25만 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나이키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나이키 25만 원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도 25만 더 원. 비싼데도 이걸 산다는 거예요. 25만 원. 예, 예. 그래서 예를 요걸 들은 거고요.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중국 수출기업 300개사에 설문을 했는데 32.7%가 체감적으로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으로 한국 제품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도 시장 다변화 및 새로운 제품 돌파구에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 나머지 뉴스들을 이제 가져오질 않았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게 쉽게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변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쪽을 얘기 많이 합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대중국 소비와 관련된 우린 주식하니까 이제 그쪽에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지만 이제 그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장 다변화나 신제품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테마가 강력한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21일, 22일 런던에서 개최됩니다. 제2의 말산 플랜이라고 지금 지칭이 되고 있고요. 9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원전, 기계, 중장비, 건설, 모듈러 건축의 수혜 전망이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어제 강세였습니다. 시장 약세. 모듈러. 예, 예. 전체 강세였고요.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폴란드, 일본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고려한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일본하고?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지금 여기에 테마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쟁은. 진짜 전쟁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1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뭐 여름에 또 지나서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의 경험상으로 볼 때 이런 큰 자연재해나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그 복구 사업이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 일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향후 경제를 분석할 때 상당 부분 이 부분도 포함시켜야 된다. 아 근데 전쟁 중이잖아 지금. 그렇죠. 전쟁 중인데 재건 회의를 소집해요? 그 뭔가 있단 얘기인가? 유럽에서는 저거 얼마 안 가겠다. 그런 느낌이. 아니 뭐 전쟁도 안 끝났는데 재건 회의를 안 하. 뭔가 그래도 좀 변화를 감지하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튼 시장에서는 현재는 테마만 형성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글로벌 GDP 성장률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일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디램 업계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트렌드포스의 자료이고요. 2년 만에 반전이 나올까라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일부 제품 3분기 계약 가격을 인상을 협의 중이다라고 합니다. 요건 뭐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DDR5하고 HBM.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봤더니 레거시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어요. 소폭이지만 더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빠진 거는 좀 멈추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텔의 광폭 투자. 요거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전해드린 뉴스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250억 달러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건설한다는 걸 어저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해외 기업이 투자한 거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요걸 했는데 이건 뭐 정책 외교적인 것도 해석을 같이 합니다. 근데 아무튼 폴란드에는 46억 달러 투자해서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건설한다. 독일에 170억 유로 투자해서 기존의 공장의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 이런 뉴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을 확실히 지원하는 이게 인텔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보조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그 반도체 칩법 나왔을 때 이거 인텔법이라고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게 가시화되고 있는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인텔의 주가도 요즘에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인텔 적자 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지난 1분기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폭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는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반도체 웨이퍼나 뭐 반도체 부분, 레거시 제품들은 가격이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이게 당장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여하튼 간에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공정 건설하고 증설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장비 회사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장비 회사들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네. 일본 장비 회사. 자기 일본에 공장 많이니까 일본 장비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이번 1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비 79%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전기차가? 예. 원래 많이 안 사는 거였잖아요. 침투율이 7%, 8%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많이 늘었대요. 근데 왜 이렇게 늘었냐? 봤더니 테슬라 영향이 컸고요. 또 하나는 세액 공제. 네네네. 이 세액 공제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가폭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중국이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열리면서 기회장이 되지 않겠냐 이런 뉴스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엔화가 8년 만에 800원대를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폭 반등해서 900원대 초반에서 우리 원화 대비. 또 이 뉴스 나오면 또 일본 그 여행 또 예약도 엄청 몰리겠구만. 그렇죠. 이때 가야지.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뉴스 나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예전에 뭐였더라? 엔화 대출이었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때 이 분무로 인해 가지고 했던 거 나중에 다 실패했었거든요. 엔화 대출 해가지고 엔화 대출 받은 의사들 지금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병원병.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엔화 대출 받으면 환 노출돼가지고 이자가 싸니까 엔화 대출을 받아가지고 개원하고 막 그랬다고 장비 사고. 어? 예, 맞습니다. 그죠? MRA 기계 사다 놓고 막 그랬다고. 나중에 엔화가 올라갔구나. 박살났죠. 그래서 특히 의사들이 대출 맞습니다. 많이 받고. 그리고 약국 개업하시는 분들 의료계 쪽이 많이 했어요.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조심하라는 이런 게 말씀이에요. 나오면은 막 또 붐이 돼가지고 글로 막 가고 막 그러는데. 아니 지금 대출이 아니라 지금 예금하러 들어가더라고. 예. 엔코 다시 엔코 된다고. 그 또 뭐 일본 이런 뉴스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뭐 일본 여행 가야 된다 막 이러는데 너무 그렇게 막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아무튼요. 네. 근데 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는 왜 그러냐? 미국과 유럽은 통화 긴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기 금리 마이너스 0.1% 동결했고 10년 국채 수익 0% 유지해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중국이 향후에 통화 완화 정책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안화가 요즘에 약세입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에 조금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속도를 그렇죠. 좀 갔거든요. 그래서 이 위안화의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환율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요즘에 사지 않고 오히려 좀 파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부분하고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예, 오늘 마무리하고요. 응원의 열기 보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박병창 이사님 몸이 박병창 이사님께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부상 투혼. 야 진짜 부상은 아니지만 좀 쾌차하십시오. 예. 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큰일 없으면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